호갱 투자자가 되자는 방법 1탄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지금 시간은 6월 24일 이제 6월 4일 날짜를 보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는 이제 선물 옵션 쪽에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단기간의 어떤 시장의 방향 내지는 또 그런 어떤 흐름에 맞춰서 투자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시장의 흐름이 어떨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뭐 내려갈 것이다, 내지는 뭐 박스권에 놓일 것이다, 이런 부분을 이제 수익으로 취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죠. 6월 1일 매수를 했었고요. 콜옵션, 풋옵션 양매수죠. 그래서 6월 4일 오전 상황에서 콜이 약 588%, 풋이 마이너스 한 90%, 그래서 약 2천만 원 정도씩 매수를 해서 1억 정도가 넘는 수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매매 방법을 택할 때 뭐 지금 선물 옵션을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주식시장을 파악을 하는 방법, 과연 있을까?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수익들이 가능해지겠죠.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 한번 이참에 풀어볼까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20년 초만 하더라도 이런 어떤 시장 상황이 유지가 됐었죠. 박스권에 놓여 있다가 코로나19가 영향이 전 세계적으로 미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한 단계 하락, 그 다음에 급락이 나타났었죠. 그리고 급반등 이후에 시장이 이제 박스권 형태로 머물고 있다가 다시 한 차례 레벨업 되는 상황이 맞이를 했습니다. 이제 어떤 이런 시장 상황을 맞닥뜨릴 때 초보들이 과연 어떤 부분들에서 어려움을 겪는지 혹은 또 호갱 투자자가 되는지 한번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좀 유심히 한번 들어보시고 또 본인들은 어떤 투자 방법을 택하고 있는지 생각들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가장 이제 주축이 되는 부분이죠. 뭐 파워 투자자 동향,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혹은 또 수급 분석, 이제 이런 표현들을 써요. 위에는 보게 되면 이제 거래소, 코스피죠. 그 다음에 코스닥,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선물, 콜옵션, 풋옵션. 이제 이렇게 6가지 항목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중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살펴야 될 게 코스피와 선물 부분입니다. 자, 뭐 차트적으로 분석을 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또 하나는 어떤 이슈, 뭐 코로나가 진정이 됐다, 내지는 또 뭐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 미국 주식시장이 어떻다, 또는 반도체 업황이 좀 어떨 것이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판단하는 분도 계실 테고요. 그리고 지금 이런 어떤 상황들처럼 과연 이 시장을 이끄는 어떤 주체, 세력들은 어떤 방향을 갖고 가는지 이제 이런 거에 포커스를 두는 분들도 계실 테고요. 저는 결과론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고려를 해야 되겠죠. 다만 어느 하나에 초점을 갖다가 조금 더 둬야 되는 시기들은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떤 걸 참고를 하면 최소한 호갱 투자자는 안 되는지, 내지는 꼭지에서 잡거나 혹은 바닥에서 손절하는 이제 그런 상황은 발생시키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부분, 과연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지 뭐 자세히 설명을 드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안 되니까 이 정도는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럼 가장 최근의 시장 상황을 한번 보죠. 개인들 매수를 갖다가 하고 있죠. 외국인들 여전히 매도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매도, 요 6월 16일 빼고요. 그 다음에 선물 쪽에서 보게 되죠. 자, 현물은 매도를 했는데, 현물이라고 하면 주식을 얘기합니다. 선물은 매수를 했죠. 그리고 기관들은 지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어떤 방향성이 일관되진 않고 매수도 했다 매도도 했다, 다만 매도 우위. 개인들은 어때요? 현물 쪽에서는 막연하게 매수 우위지만은 선물 쪽에서는 매도도 나왔다가 매수도 나왔다가, 이를테면 보합 상태죠. 그리고 이제 옵션 쪽에서는 뭐 힌트를 하나 드린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옵션 시장은 아직까지 이제 기관이 움켜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상황은 옵션 양매수 상황, 외국인은 옵션 양매도 상황.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어떤 시장 흐름 자체는 박스권에 놓이는데 외국인들이 양매도죠.
시장의 어떤 장중 움직임,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온다든지 또 급락이 나왔다가 급반등을 한다든지 이제 장중에 이런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선물 옵션에 관련된 내용들을 소개할 때 보다 깊게 다뤄질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상황들을 갖다가 거래소 선물 정도는 봐야 된다. 하나 더 보죠. 예, 기간 누계로 갖다가 지표를 뽑아봤습니다. 3월 9일 요 시점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지금 까만색이 코스피 지수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파란색, 기관 빨간색, 개인이 녹색입니다. 시장이 급락이 나오면서 개인들은 매수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쭉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지속적인 매도. 자, 순간적으로 급등이 나왔던 이런 시점들 어떤가요? 예, 기관 매수가 들어오니까 시장이 급반등을 잠깐 했었죠. 그러면 이 시장을 갖다가 분석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뭐 주식 투자를 갖다가 해오신 분들도 뭐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내지는 뭐 개인들이 뭐 어떤 세력이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들어보셨죠. 저는 이 개인을 순수한 개인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동학개미? 글쎄요. 뭐 저 같은 사람들 또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뭐 5천만원, 1억, 2억 베팅한다라고 해서 이 시장이 올라가고 내지는 하락하고 이럴까요? 예, 그러진 않죠. 이 개인 중에서도 18조 이 자금 중에서도 예, 상당히 큰 규모의 자금들은 뭐 일종의 스마트머니가 됐든 어떤 세력의 머니가 됐든 예,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으니까 시장을 떠받쳐서 올렸겠죠. 그리고 외국인들도 팔 때 아까 선물에서 봤죠.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도 프로그램 매매가 작용을 합니다. 프로그램이라는 건 바스켓을 꾸며가지고 이 시장에 대해서 베이시스를 노려가지고 하는 차익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차익이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급락 혹은 급반등할 때는 예, 비차익 쪽에서 더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죠.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음에 또 썰을 한번 풀어드릴 테니까 관심 있게 들어보시고요. 결국은 시장이 지금 흐름을 갖다 이어가고 있을 때 개인이 주체인 건 맞다. 다만 시장이 어느 상황이 일어났을 때 하락이 나온다든지 또 올라간다든지 할 때는 지금 기관들의 매수세 혹은 매도세에 의해서 비교적 크게 작용을 하는구나. 혹은 또 지금 여기는 아주 미묘하게 표시가 됐지만 현물 쪽 동향 그리고 외국인의 파생, 선물 옵션 쪽 동향에서 이 시장의 단기적인 흐름이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시장을 파악을 할 때 결국 단기적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지 혹은 하락이 나타날지 제가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끝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렇게 해서 올렸다라고 하면 결국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자, 내가 1,000원부터 해가지고 주식을 갖다가 사서 모아서 1,500원이 됐어요. 그럼 내가 이 주식을 1,500원에 청산을 하고 싶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1,500에 냅다 팔아버리면 파는 순간 시장이 꺾이고 종목이 꺾이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매도한 가격은 끽해봐야 1,200원, 1,300원이 되겠죠. 그것도 누군가 받아줄 때 나는 1,500원을 팔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장을 더 한번 땡겨야 돼요. 그래서 1,500원에서 1,600원, 1,700원에 땡겨 올라갈 때 결국은 이 구간이 되면 매도를 하려는 사람들이 적어져요. 왜? 기다리는 거죠. 기대감이 작용을 하고. 그러니까 위에 거래량은 적으면서 즉 아파트도 호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3억에 거래된 아파트가 있는데 이 아파트의 가격을 우리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3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호가, 부르는 매도 호가가 예를 들어서 3억 4천, 5천, 6천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집 한두 채만 거래되더라도 이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들 생각에는 3억 6천이다. 이런 게 머릿속에 낙인이 찍히겠죠. 그래서 이 아파트 가격이 3억 6천이 되는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간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되면서 무언가 물량을 갖다 당겨서 올렸는데 위에 가면 어떤가요? 팔려는 사람들이 웬만큼 팔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구간에서는 팔려는 거래량 자체가 적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구간에서 형성된 가격 자체가 이 주식의 가격 혹은 이 주식 시장의 어떤 기준점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한 단계 떨어내릴 때 어떤가요? 1,700원이었던 주가가 1,500원이 되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좀 싸졌네. 난 이 구간에서 사질 못했는데 여기서는 좀 사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더 땡겼다가 내리게 되면 사람들 심리는 여기는 매수를 못하겠어 라고 했던 사람들도 1,500원, 1,400원일 때는 상대적으로 싸졌다는 인식이 되기 때문에 매수를 하는 어떤 심리가 발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따가 주식 종목들을 보여드릴 텐데 뭐 이 부분은 방법 2에서 아마 논하게 될 텐데요.